태양계는 단지 행성과 소행성대 그리고 명왕성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들 전체보다 훨씬 더 멀리 상상조차 어려운 거리에 펼쳐져 있는 영역이 있는데요. 바로 우주의 진짜 미스터리, 오르트 구름입니다. 우리는 이 오르트 구름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사진도 존재하지 않고 정확한 위치조차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하늘을 밝히는 대부분의 해성들은 바로 이 오르트 구름에서 날아온 것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르트 구름은 태양을 사방에서 감싸고 있는 수조 개에 달하는 얼음 천체들로 이루어진 가상의 구형 영역입니다. 계산에 따르면 이 오르트 구름의 범위는 가장 가까운 항성인 프록시마 켄타우리까지 거리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자들은 왜 이 보이지 않는 구름의 존재를 확신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이 오르트 구름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그리고 그 안에는 단순한 얼음과 암석을 넘어서는 뭔가 더 거대한 비밀이 숨어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오늘은 태양계의 가장 끝자락, 현실과 가설이 맞닿는 그 경계로 함께 떠나볼게요. 태양계의 경계. 태양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부터 해왕성까지 행성들이 둥글게 둘러싸고 있는 익숙한 모습일 거예요.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소행성대가 있고 해왕성 바깥쪽에는 명왕성과 에리스 같은 얼음 천체들이 존재하는 카이퍼 벨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바로 그 지점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카이퍼 벨트의 바깥쪽에는 산란 원반이라는 영역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얼음 천체들이 기울어진 타원 궤도를 그리며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영역은 태양으로부터 최대 1000천문 단위 거리까지 퍼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참고로 1977년에 발사된 전설적인 탐사선 보이저 1호가 160천문 단위 지점을 통과한 건 최근의 일이었습니다. 이 탐사선은 현재 인류가 만든 물체 중 가장 멀리 도달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보이저조차 아직 해안가에서 허우적대는 수준일 뿐 그 너머에는 진짜 우주의 대양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셈입니다. 그곳은 더 이상 어떤 행성의 반사광도 닿지 않고 미세한 먼지도 흩날리지 않으며 태양풍의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거의 완전한 어둠의 공간이죠. 그리고 바로 그 어딘가에 과학자들이 존재를 예측하고 있는 오르트 구름이 숨어있는 것입니다. 오르트 구름이란 무엇인가? 오르트 구름은 태양을 사방에서 둘러싸고 있는 얼음 천체들로 이루어진 가상의 구형 영역입니다. 우리는 이 구름을 직접 관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주기 해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모든 연구 결과는 심우주의 어딘가에 고대 물질이 저장된 거대한 저장소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죠. 오르트 구름은 두 겹으로 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쪽 구름은 힐즈 구름이라고도 불리며 태양으로부터 약 2000에서 2만 천문 단위 거리까지 펼쳐져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안쪽 구름은 원반에 가까운 납작한 형태를 띠고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깥쪽 구름은 그보다 훨씬 더 멀리 퍼져 있으며 최대 10만에서 20만 천문 단위까지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약 2광년에 해당하며 가장 가까운 항성인 프록시마 켄타우리까지 거리의 절반 정도입니다. 외곽층은 내곽과는 달리 거의 완전한 구형을 하고 있는데요. 추정에 따르면 오르트 구름에는 수조 개에 이르는 천체들이 존재하며 그 대부분은 지름이 1km 이상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이 천체들 사이의 간격은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평균적으로 수천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아직까지 이 구름 속의 천체들을 관측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이 천체들이 너무 어둡기 때문이죠. 둘째, 그만큼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망원경이라 해도 이토록 먼 거리에 있는 천체를 직접 포착하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과학자들은 왜 명왕성 너머에 얼음과 암석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한데요. 그 해답은 바로 해성입니다. 해성은 태양계 안쪽을 가로질러 지나가며 가스와 먼지의 꼬리를 끌고 날아다니는 일종의 우주 여행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태양에 가까워질 때마다 혜성은 점점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얼음은 증발하고 궤도는 흐트러지며 많은 혜성들이 산산이 부서져 사라집니다. 만약 혜성이 행성들처럼 태양계 안쪽에서 수십억 년 동안 존재해왔다면 지금쯤 모두 소멸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몇 년에 한 번씩 새로운 혜성을 망원경으로 관측하고 있죠. 다시 말해 어딘가에 태양계로 끊임없이 새로운 혜성을 공급해주는 창고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생각은 20세기 중반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1950년 네덜란드의 천문학자 얀 오르트는 수백 개의 혜성 궤도를 분석하던 중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혜성들은 수만 천문 단위에 달하는 궤도를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 이번이 첫 방문이었죠. 즉, 이 혜성들은 태양의 중력이 거의 닿지 않는 아주 먼 곳, 같은 출처에서 날아온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혜성들의 속도가 태양의 중력을 완전히 벗어날 만큼 빠른 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혜성들은 다른 별 사이의 공간에서 날아온 게 아니죠. 이 혜성들은 수십억 년 전에 태양계로부터 방출된 우리 자신의 오래된 파편들입니다. 그런 파편이 지금 어떤 중력의 자극을 받아 태양계 변방에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오르트는 해왕성 궤도 너머 어딘가에 태양계가 탄생하던 시기의 흔적을 간직한 해성물질의 거대한 저장소가 존재한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후 에스토니아의 천문학자 에른스트 웨핑 역시 같은 생각을 제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때부터 오르트 구름 이론은 장주기 혜성의 기원을 가장 잘 설명하는 가설로 자리잡게 되었죠. 이 혜성들이야말로 수만 년에 한 번 돌아와서 지구보다도 오래된 물질을 실어오는 진정한 우주의 여행자인 셈입니다. 오르트 구름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오르트 구름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해하려면 태양계의 역사가 시작된 45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 무렵 어린 태양 주위에는 먼지와 암석, 얼음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원시 행성계 원반이 회전하고 있었죠. 이 혼란스러운 물질 속에서 행성, 위성, 소행성, 그리고 수십억 개에 이르는 작은 천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지금의 크기로 성장하자 이들 행성의 중력은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죠. 한편으로는 중력이 주변 물질을 끌어당겨 새로운 위성이나 소행성을 모아들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력이 마치 중력 슬링샷처럼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천체가 행성에 얼마나 빠르게 접근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만약 그 속도가 해당 행성의 제2 우주 속도보다 느렸다면 천체는 행성과 충돌하거나 위성으로 붙잡혀 남아있었을 거예요. 반대로 그 속도가 제2 우주 속도를 넘어섰다면 행성의 중력은 천체의 궤도를 바꾸어 종종 태양계에 알려진 모든 행성 궤도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이런 충돌과 궤도 변화가 수십억 번 반복되면서 태양계 내부는 점점 정돈되어 가며 잔여 물질들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튕겨져 나간 천체들 중 일부는 태양 중력의 영향권 경계에서 멈춰섰습니다. 다시 태양계로 돌아오기엔 너무 멀고 완전히 벗어나기엔 부족한 위치였던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천체들은 은하계의 조성력이나 다른 별들과의 우연한 접근 영향을 받아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평평했던 원시 행성계 원반은 태양에서 수광 년 떨어진 곳을 조용히 도는 거대한 구형 구조, 오르트 구름으로 진화하게 된 것입니다. 또 과학자들은 태양이 아직 젊은 성단에 속해 있을 무렵 주변의 다른 별들로부터 일부 천체들을 끌어들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백만 년의 세월을 거쳐 태양계의 가장 오래된 기억을 간직한 거대하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얼음의 관처럼 생긴 구조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르트 구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까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직접 관측된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새로운 의문이 떠오릅니다. 모든 방향에서 태양을 향해 날아오고 다시 심우주로 사라지는 장주기 혜성들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만약 오르트 구름이 아니라면 대체 정체가 무엇일까요? 이런 혜성들의 궤도나 하늘에서의 분포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가설이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그런 대체 이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르트 구름은 고정된 교리가 아니라 관측된 사실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실용적인 모델이죠. 이 모델은 혜성의 움직임, 태양계의 진화, 그리고 먼 별들의 영향까지도 하나의 그림으로 묶어 설명합니다.
즉 아직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과학이 내놓은 가장 타당한 해석인 셈이죠. 어쩌면 언젠가 새로운 망원경이 저 머나먼 얼음 천체들의 희미한 빛을 포착해 이 가설이 사실임을 밝혀줄지도 모릅니다. 해왕성 궤도 너머. 오르트 구름은 태양계를 감싸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와도 같은 존재로 우리가 아는 세계와 모르는 세계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까지 탐사선을 보낼 수 없는 한 망원경으로 관측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성의 움직임과 궤도, 그리고 하늘에서의 분포까지 거의 모든 관측 결과는 오르트 구름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르트 구름은 태양계에서 가장 오래된 아카이브이며 그 안에는 태양계가 탄생하던 시절의 조각들이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이 얼음 천체들 속에는 과거에 행성을 탄생시키고 결국 우리 인간에게까지 이어졌을지도 모를 원초적인 물질이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인류가 만들어낼 미래의 탐사선 중 하나가 이 어두운 경계를 넘어 최초로 오르트 구름의 입자를 촬영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오르트 구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를 상징하는 시적인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별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알고 있고 블랙홀의 측정조차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고향 태양계에서 마지막 행성으로 여겨지는 해왕성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해왕성이 정말 마지막 행성인지조차 우리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 질량의 5배에서 10배에 이를 수도 있는 제9행성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가설도 있죠. 이 가설의 실마리는 해왕성 바깥에 있는 가장 먼 얼음 천체들이 이상하게 한쪽으로 몰려있는 그 궤도에서 나옵니다. 계산에 따르면 이 행성은 지구 궤도면인 황도면에 대해 15도에서 25도 기울어진 매우 길쭉한 궤도를 돌고 있으며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수천 년이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또 다른 주제입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